이번 시간은 이제 2회 기기 문제를 풀도록 하겠고요. 21번부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은 이제 SCR에 대한 문제죠.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가 있는 이제 모양. 답은 이제 3번이고, 우리가 SCR하고 다이오드에 대한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거기 모양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건 이제 다이오드죠. 거기에 이제 게이트가 있는 거. 그 이제 SCR이니까는 구분을 좀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모양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는 20 어떤 변압기에서 임피던스 강화가 5%이다 단락이 되었을 경우에 단락전류는 어떻게 구할까요? 뭐 이제 기사 같은 데서도 중요하게 나오는 문제고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전격 전류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5%가 나왔죠. 요거는 5%. 그러면 요걸 계산을 해보면은 20이죠. 그래서 차단기 이제 고장 전류,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이제 20배다라고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답이 2번이고요. 23번은 전압 변동률 구하는 식은 답은 4번이고, 요거는 이제 그냥 기본 공식이니까 암기를 좀 해두시면 좋고, 24번 V개선으로 공급할 때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고장전 전력의 몇 배만큼이 될까요? 우리가 이제 V개선이라고 하는 거는 V개선이라고 하는 거는 델타 개선에서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 나머지 두 대의 변압기로 3상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이제 결선법을 이제 우리가 V개선이라고 하는 거죠. V개선이 됐을 경우에 V개선 시에 전력은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만큼이 돼요. 근데 원래 델타 개선 있죠. 원래 델타 개선은 변압기 한 대 용량의 3배인 거죠. 그래서 그걸 나누는 것을 이제 우리가 출력비라고 합니다. 얘가 원래는 3배만큼의 출력이 나와야 되는데 루트 3배만큼의 출력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57.7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처럼 V 개선을 하면 고장전 전력에 비해서 57%밖에 사용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25번 회전자 입력을 VS라고 슬립 S라고 할 때 기계적 출력에 대한 관계식은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한번 풀었던 것 같은데. 기계적 출력 P0 슬립에 대한 유도 전동기에 대한 슬립에 대한 식은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1- 슬립의 2차 입력.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슬립에 대한 것 공식 꼭 기억을 좀 해 두세요. 26번 문제는 이제 직류 직관 전동기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것을 이제 물어봤는데, 1번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속도는 감소하고, 기동 토크는 크죠. 기동 토크는 커야 되니까 답이 2번이네요. 이제 직관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 전류하고 이제 부하 전류하고는 이제 반비례죠, 회전 속도가. 그리고 토크는 이제 기동 시에는 직류 전동기 부하 전류가 이제 작고 기동 토크는 크고. 그건 이제 뭐 이런 건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 이제 부하 전류고 토크하고 속도라고 했을 경우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죠. 토크는 직관 전동기의 그 특징인 거죠. 그리고 속도는 전류하고 이제 반비례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 기동할 때에는 토크는 크고, 그렇죠? 그리고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전격 속도로 회전을 하면은 이제 토크 값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관계가 있다더라라고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6번 답은 이제 2번인 거고요. 27번 다음 직류 발전기는 이렇게 생긴 거는 보면 그림에서 보시면 직권 전동기하고 이제 분권 전동기가 같이 있는 이제 그 형태니까는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복권 발전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걔를 조금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이제 그 요렇게 계좌하고 전기자하고 연결된 걸 우리가 분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계좌하고 전기자랑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걸 직권이라고 하는 거고. 이 두 개를 섞은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두 개 섞은 걸 우리가 복권이다. 예, 같이 썼다. 하는 거죠. 그렇죠? 이라고 하는 거죠. 책에 있는 거를 조금 더 그림을 단순하게 그리면 이런 이제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직권이 있고 옆에 분권이 있고 이런 모양인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복권 발전기라고 부른다. 밑에 이제 여러 가지의 발전기 형태가 나오니까는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8번 슬립이 이제 그렇게 60Hz 사극에 슬립이 4%일 때 회전수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유도 전동기에 대한 슬립에 대한 그 공식은 다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그 중에서 전동기 속도를 구하는 식은 1- 슬립의 회전자계의 속도죠. 뭐 동기 속도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그래서 요거는 1- 슬립의 극수 P의 120의 주파수 F 이게 되는 거고, 나오는 값들을 대입을 해보면 1- 슬립이 몇 %라고 있냐면 4%, 0.04 곱하기 120에 극수가 몇 극이냐면 4극이네요. 4극 주파수는 60Hz. 60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전동기 이제 회전 속도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이제 계산기를 눌러봤더니 1728 RPM이 된다고 한다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제 풀이에서는 이제 따로 했었던 건데 368이어서 이게 1800 RPM이 나온 거고, 그걸 대입을 한 거죠. 아니면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대입을 해서 구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답은 2번이고요. 29번 동기발전기의 전격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뭐 전격 전류 구하시는 것도 뭐 많이 하셨을 테니까, 원래 이제 3상일 경우에 루트 3의 VI, 얘가 만약에 와트로 표현이 되면 이제 코사인 세타까지 하시는 거고, 얘가 이제 VA로 표현이, 요건 이제 코사인은 이제 와트인 거고, 얘가 이제 VA까지 표현이 되면은 여기까지만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코사인이 붙으면 와트로 바뀌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 IN을 우리가 전격 전류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얘는 P에 요거 넘기면 되죠. 반대로 루트 3의 V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에 보면은 66,000 kVA라고 했어요. 66,000 kVA고, 밑에 전압이 V니까는 요거 10의 3승까지 하셔야 되겠네요. 10의 3승 루트 3에 전압이 22,900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약 1664A 된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기본 전격전류 구하는 거니까는, 그렇죠? 답은 4번인 거고요. 30번 고압 전동기 철심에 홈 슬롯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개방형은 그쵸? 저압용에는 이제 반폐형 이제 이런 것들을 쓰고, 이제 고압용 같은 경우, 고압 전동기의 경우에는 이제 개방형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이제 구조적인 거니까는 답이 2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1번 변압기의 효율이 가장 좋을 때는 철선과 동선이 같을 때, 고정선과 가변선이 같을 때인 거죠. 요건 이제 나중에 계산 문제 아마 비슷한 거 나올 거예요. 그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어쨌거나 손실이 고정선과 가변선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이 된다더라라고 하는 거는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32번 직류기에서 브러쉬에 대한 역할은 전기장 원선하고 이제 외부로, 그렇죠? 전기장 원선하고 이제 외부 회로를 접속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전기자가 있으면 전기자에다 이렇게 있는 게 브러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원을 이제 뽑는 거죠. 이제 구조상 이제 그렇게 만든 거고. 33번 변압기에 사용된 절연유의 성질은 아닌 것은
인하점이 높아야죠. 그러니까 불 붙는 점인 거죠. 불이 붙는 점은 높아야죠. 점도는 낮아야 되고. 답은 2번이고 34번 주파수 회전수는 얼마만큼이 될까요? 동기전동기네요. 동기전동기하고 유도전동기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데 아까 유도전동기에서는 이제 요거를 이제 회전자기의 수라고 하고요. 동기전동기에서는 이제 동기 속도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구하는 식은 똑같아요. 극수는 이극이라고 했고요. 주파수는 이제 60Hz라고 했으니까는 66에 36이니까 3600 RPM이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1번이고 35번 3고조파에 의한 영향을 없애주는 장점을 갖고 있으려면 델타 해결선이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한쪽은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Y결선을 하면은 중성선을 접지할 수 있고요. 델타 결선을 하면 요 안에 3고조파 전류가 흐르니까는 이제 부하 쪽으로는 3고조파 전류가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한 거는 이제 Y 델타 결선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36번에는 일반적으로 10kW 이하의 소용량 전동기의 동기 속도는 80%에서 최대속도를 발생시키도록 한다라고 해요. 이건 이제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되는 문제니까는 답은 3번이고요. 37번 농용 회전자의 삐뚤어진 홈, 우리가 보통 사구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사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기동 특성을 이제 개선하기 위한 거죠. 근데 파형도 좋아지고 소음도 이제 경감이 된다더라라고 하는 거니까 답은 3번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8번은 변압기 내부 고장 급격한 유리 혹은 가스 이동이 생기면 동작하는 부울적 계전기가 있죠. 부울적 계전기 설치 위치는 변압기 본체와 콘서베이트 연결하는 파이프 사이. 변압기가 있고 콘서베이터는 우리가 요걸 이제 콘서베이터라고 하는데 콘서베이터는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화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변압기의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콘서베이터를 사용하는 거죠. 여기 이제 흡습제 같은 거 이렇게 막 채우고,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변압기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죠? 요거 이제 콘서베이터고 이제 그 사이에 여기 이제 부울적 계전기를 설치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 그 사이에 흐름으로 인해서 고장이 났네라고 알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어, 39번 단상유도 전동기 기동법에서 기동 토크의 크기가 가장 큰 거는 반콘 분쇄죠. 그렇죠? 반콘 분쇄. 그렇죠?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 쉐이딩 코일형. 그렇죠? 그래서 위로 갈수록 기동 토크가 큰.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큰 거는 반발 기동형이 되는 거죠.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 40번인 삼성 유도 회전 원리를 설명한 것 중에서 틀린 것은 회전자의 회전 속도가 증가할수록 슬립이 증가. 2번인데 우리가 슬립을 어떻게 구해요? 슬립에 대한 식. 요건 위에 된 슬립에 대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회전자기에다가 전동기 속도에 회전자기의 속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 회전자기의 속도가 요 전동기 속도랑 회전자기 속도가 같으면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잘 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슬립은 0이 되는 거고 이 두 개 같으면 그렇죠? 얘가 만약에 0이에요. 얘가 0이라는 얘기는 전동기가 정지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얘가 멈춰 있으면 그러면 이제 슬립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슬립의 범위를 우리가 보통
0에서 1 사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때 0이라고 하는 거는 회전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전동기가 멈춰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틀린 건데 2번에 보시면 회전자의 회전 속도가 증가할수록 슬립이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아니죠. 반대죠. 감소하는 거죠. 0하고 1 사이인데 1은 정지하는 거니까는 그 슬립이 감소해서 점점 0으로 갈수록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1년 이외 기능사 전기기기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